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도착했습니다. 이 작품은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의 신작인데요. 제76회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TMI지만 해당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 종려상은 주스틴 트리에 감독의 추락의 해부가 수상했는데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와 추락의 해부 모두 산드라 휠러가 주연으로 출연하기도 하죠. 칸 영화제 이외에도 이 작품이 수상한 흥미로운 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받은 국제 장편 영화상.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외라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아무튼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칸과 오스카 모두에게서 인정받은 작품인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제외하고 조나단 글레이저의 작품은 단 한 편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언더 더 스킨. 언더 더 스킨도 정말 만만치 않은 영화였는데요. 예상대로 존 오브 인터레스트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은 작품이더라고요. 이 작품은 벌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의 최고작이지 않을까 싶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유명한 박형식 평론가님께서도 10년 만에 별점 4개 반을 주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 발언을 해본다면 물론 저 또한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대단하고 좋은 영화라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걸작인가 라는 질문에는 섣불리 그렇다고 답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떠올린 영화는 두 편 있는데요. 먼저 라즈 로네멘스 감독의 사울의 아들. 우선 홀로코스트를 다룬다는 점에서 두 영화는 교집합이 있고요. 무엇보다 중심인물 곁에서 거대한 비극이 발생하고 있지만 영화에는 그에 대한 옅은 정보만이 제공된다는 점이 유사합니다. 사울의 아들이 희생자 중심이라면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가해자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뿐만 아니라 아카데미 국제 장편 영화상 수상작 중에 홀로코스터를 다룬 마지막 작품이 사울의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두 작품은 공명하고 있습니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보면서 생각난 두 번째 영화는 바로 스필버그의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역시 홀로코스트라는 주제를 공유하고 있고요. 두 작품 모두 현재 세계로 장면이 전환되는 형식이 있기도 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 대해 쉰들러 리스트 이후 최고의 홀로코스트 영화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라는 큰 백그라운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헤스 부부는 존재했던 인물들이라고 하고요. 루돌프 헤스는 나치 입장에서 유대한 학살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에는 원작 소설이 있는데요. 소설에서는 웨스 부부의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했지만 조나단 글레이저는 영화를 만들면서 부부의 실제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웨스 가족이 나치 내부적으로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부르던 아우슈비츠 담 너머에 살았던 것도 팩트고요. 그런데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작품에 열광하는 이유는 영화가 얼마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영화적 형식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형식들이 주제와 얼마만큼 착붙하는지가 이 작품의 미학적 우수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겠죠. 이번 리뷰에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Idioten sind da drüben hinter der Mauer. Also da haben wir auch noch Wein gepflanzt, damit das zuwächst, damit man das nicht mehr so sieht. 저에게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서 다루는 중요한 소재 중 하나는 벽으로 보입니다. 헬스 부부의 집과 아우슈비츠는 담벼락 하나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영화에서는 트래킹 슛으로 그 벽의 존재를 인상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 있기도 하죠. 우선 이 벽이 주는 표층적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벽 안에는 천국이, 벽 바깥에는 지옥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 이미지일 텐데요. 벽 안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의 집은 웨스 부인이 공들여서 가꾸어 놓은 정원이 마치 에덴 동산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무 판자로 만든 수영장 미끄럼틀도 있는데요. 고증을 바탕으로 꾸며놓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담벼락이 있다고 해서 내 외부관에 완전히 차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이 작품의 핵심이겠죠. 저택 안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면 저택 밖에서는 비명소리와 총성이 들리고요. 웨스와 아들이 말을 타고 산책을 하는 공간 바로 옆 풀숲 사이로 수감자들의 모습이 언뜻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장면도 인상 깊은데요. 웨스는 아들과 딸을 데리고 계곡으로 나옵니다. 그는 낚시를 하고 있는데 강줄기를 타고 뭔가 이물질이 떠내려와서 보니 유골과 잿더미였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빨리 그곳을 벗어나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재가 헬스 정원의 걸음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벽의 안팎은 아주 기묘하게 소통되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알고 있는데 모두가 모른 척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 존 오브 인터레스트 속 공간은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직조되어 있습니다. 카메라가 찍고 있는 공간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을 때 공간 바깥에서도 전혀 다른 일들이 시각이든 청각이든 어렴풋이 개입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 헬스가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는 장면 같은 경우에도 그가 진찰을 받는 동안 의무실 바깥쪽으로 실루엣도 보이고요. 소리 같은 것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아무리 분리시키려고 해도 그것이 불가능한 역설적인 세계를 다루고 있는 영화인 것입니다. 실제로 헬스의 집이 담나무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설정들이 있는데요. 아우슈비츠로 출퇴근하는 헬스가 아이들을 어떻게 오염시키는지 엿볼 수 있는 장면들이 그것입니다. 큰아들은
사람들은 아마도 수감자들의 것으로 보이는 금리를 가지고 놀기도 하고요. 소녀는 동생을 비닐하우스에 가둔 뒤 가스실에서 나는 쉬쉬 소리를 내며 미소를 띠기도 하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벽의 외연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영화가 헬스의 집을 담벼락으로 둘러싸 감옥화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쉽게 말해 그의 저택은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이름의 아우슈비츠인 것이죠. 영화에는 그에 대한 직접적인 대사가 있는데요. 전투로 가게 된 웨스는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파티에 참석한 뒤에 부인과 통화를 하죠. 그는 파티장에서 가스실을 상상하며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을 한 번에 죽이는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영화는 나치의 권력자들이 모인 파티장이 가스실이라는 코멘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형식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저는 웨스의 저택에서 벌어지는 장면 중 편집증적이다라고 느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웨스가 집친 전 저택 전체를 돌면서 소등을 하고 방문을 잠그는 시퀀스 입니다. 물론 그가 하는 행동 자체도 엄격하다는 인상이 있지만 그것을 카메라에 담아내는 방식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인물이 방 안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방 밖에서 찍고요. 반드시 그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앞모습을 방 안에서 촬영해 붙여놓습니다. 방 밖으로 나가는 모습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적인 영화라면 방에 들어가고 나오는 정보는 한 숏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그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중요하다면 또 모르겠지만 헬스는 방을 점검하는 일 외에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도 않죠. 저는 이 저택 안에 존재하는 숨막히는 규율과 규범 혹은 그 세계에 놓인 인물들 내면의 골문 부분들을 저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창작자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나치 당신들이 살고 있던 곳이 감옥이라 우생학, 이분법 등의 극단주의로 점철된 그곳이 바로 아우슈비츠라고 말이죠. 저는 이런 저의 논지로 이 작품의 결말까지 해석해 보았는데요. 물론 당연히 저의 뇌피셜입니다. 사무실에서 계단을 내려오던 웨스는 갑자기 구토를 하죠. 아마도 군의관에게 진찰을 받았던 병 때문이라 추정됩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가스실에서 가스를 머금은 자의 구토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제 견해대로라면 웨스가 일하는 나치의 건물이 가스실일 테니까요. 또한 그의 구토 중간에 갑자기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아우슈비츠로 화면이 전환되는데요. 그것을 관리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웨스의 저택을 청소하던 노동자들의 면면과 조응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아우슈비츠와 등호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은 그때의 아우슈비츠가 아닌 그때의 웨스의 저택인 것이죠. 웨스의 집에서 유일하게 벽 이곳저곳을 넘나들 수 있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 공간을 자유롭게 다니며 모든 것을 목격하지만 누구에게도 진실을 전달하지 않고요. 주인이 들어오지 말라는 공간은 또 들어가지 않는 그 검은 개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칸과 아카데미에서 받은 상은 작품의 우수성에 관련된 상만이 아닌데요. 두 영화제 모두에서 음향 관련된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작품에서 인상 깊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사운드이기도 하죠.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스크린에 타이틀이 뜬 뒤에 그것이 사라지고는 목가적인 풍경 속 웨스 가족이 등장하는데요. 그때까지 약 3분가량의 검은 화면을 사운드만이 채우게 됩니다. 시각 이미지에 대한 정보는 없이 소리만 들리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영화의 중간중간에는 이미지와 사운드가 따로 노는 듯한 장면도 꽤나 많은데요. 챕터 1에서 말씀드린 웨스의 집의 풍경과 밖에서 들려오는 수용소 소리의 충돌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이미지와 사운드의 충돌이 결국 작게는 웨스의 저택, 크게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공간이 갖는 왜곡을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균열과 모순이 존재하는 세상을 영화적 형식으로 표현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와 유사한 괴를 갖는 연출이 인물들의 옆모습 숏일 텐데요. 영화의 초반 호수에서 물을 바라보는 웨스의 여얼굴이 화면에 담깁니다. 이외에도 벽을 따라 걷는 유대인 수감자의 옆모습 장면이 있기도 하고요. 저는 이 연출에 대해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절반짜리 진실만이 팽배한 세계에 대한 코멘트라고 말이죠. 그럼 이제 리뷰의 마지막으로 헨젤과 그레텔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스는 잠이 들지 못하는 딸을 위해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헨젤과 그레텔이죠. 이때 상당히 묘한 장면이 기괴한 음과 함께 등장하는데요. 한 소녀의 행동을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헬스의 딸의 상상 장면인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그 소녀는 아우슈비츠에 수감된 유대인 노동자들을 위해 몰래 사과를 땅에 숨겨놓는 일을 하고 있던 것이었는데요. 배급되는 미량의 음식으로는 충분치 않은 수감자들을 위해 목숨을 건 소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소녀가 사과를 땅에 떨어뜨려 놓는 행위가 그레텔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기 위해 빵 부스러기를 이용하는 행위와 공명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조금 더 파보면요. 저에게는 웨스 가족이 헨젤과 그레텔 속 마녀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동화 속 마녀는 시력이 나빠서 화로 속에서 죽게 되죠.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하는 그들의 모습과 눈이 좋지 않은 마녀가 조응을 이룬다고 해야 될까요? 가족 중에서도 특히 웨스 부인 헤트 비히가 가장 마녀처럼 느껴지는데요.
영화에서 그녀의 모친이 잠시 저택에 머무르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노모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죠. 영화가 정확한 인폼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헤트비의 모친은 아우슈비츠의 실체를 눈치챘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약간 공포에 질린 듯한 표정 같은 것이 영화에서 표현되고 있죠. 그녀는 편지 한 통을 써놓고 가는데요. 헤트비는 그 편지를 읽더니 화가 난 듯 화로 속에 던져버립니다. 아마도 그 편지에는 비수를 꼽는 진실이 적혀있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해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헨젤과 그레텔 속 마녀가 본인이 들어가야 될 불구덩이의 진실을 유폐하는 영화인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마녀의 자리에 위치할 수 있는 이들은 웨스 가족 혹은 나치에 국한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비극과 관련해 알면서도 못 본 척했던, 그리고 지금도 못 본 척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대상일지도 모르죠. 세상의 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마치 열화상 카메라로 보는 것처럼 흐린 눈을 뜨고 있는 자들에 대한 일가를 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쩌면 그 대상에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관람하고 있는 우리도 속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네스코로 지정된 현재의 아우슈비츠와 조응을 이루는 공간은 그때의 아우슈비츠가 아닌 그때의 존 오브 인터레스트.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대